둘, 셋. 안녕하세요. 송고생 돌풍쌤입니다. 네, 달구쌤입니다. 네, 선생님. 요즘 이 주제 너무 핫한 것 같아요. 뭐요? 그 왜 공무원 겸직 있잖아요. 겸직? 겸직 아니야? 아닙니다. 네. 아니요? 선생님들 또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공무원 겸직, 엔잡의 세계에 대해서 오늘 이 선생님이랑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 겸직을 연구하고 그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크리에이터 퇴근맨입니다. 퇴근맨 퇴근맨. 선생님. 네. 혹시 본명을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김민규라는 이름으로 김민규. 예, 경기도 재직 10년차 초등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퇴근맨이라고 닉네임을 정하신 게 언뜻 보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퇴근맨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나요? 사실 제가 이제 콘텐츠를 제작할 때는 네. 처음에는 퇴근맨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요. 네. 이제 퇴근맨을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제 주변에 퇴사를 생각하는 친구들 그리고 교직에서도 네. 이직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네. 선생님들을 많이 뵙고 나서 이게 퇴사가 유행하고 있구나. 아. 그런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퇴사보다는 퇴근 후의 시간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나만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생님 아직까지 퇴사까지는 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선생님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을 바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실 이 엔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퇴사 이직 분위기를 한 언제부터 느끼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이제 2019년도부터 네. 이제 엔잡에 관심을 갖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엔잡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제 사회 초년생 시기에 거쳐야 하는 그런 큰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뭐 결혼이든 네. 뭐 주택 구입이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를 내 단순히 이 직업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요. 제 두 번째 고민은 이제 주변 선생님들께서 자신만의 전문 분야로 교육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선생님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특출나게 뭔가 잘하고 있는 그런 재능 있는 분야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면 대체 뭘 하면서 이 교직계에서 조금이라도 좀 더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 처음에는 엔잡 부분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는 것들을 기록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엔잡 하기 전에. 블로그를 시작한 주제? 블로그 주제 물어보시는 예. 거죠? 네, 맞아요. 블로그는 처음에는 그것도 사실은 뭐 겸직이나 수익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요. 네. 평소에 책을 읽는 걸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기록들이 책을 읽고 나서 제 머릿속에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분명 책을 읽으면 공감됐어. 네. 책을 읽으면 삶에 이제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한번 써보자. 기록을 하면 삶이 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여러 군데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한번 믿고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블로그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그 읽었던 책들 종류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개발서나 이런 거 많이 네. 좀 맞아요. 처음에는 자기계발서랑 뭐 에세이 책을 주로 읽었고 네. 추후에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는 경제경영 책에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지금 실례가 안 된다면 현재 몇 가지의 채널로 어떠한 엔잡인지를 여쭤봐도 되나요? 우선 제가 선생님들께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제 이야기를 나눌 때는 5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해요. 블로그, 유튜브, 책 쓰기, 강의, 그리고 투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투자의 영역까지 해서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요즘은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모티콘 제작이라든지 직접 하신다고요? 저는 하진 않고요.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어플 개발이라든지 네. 아니면 또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저희가 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학교에서 월급 외의 수익들을 그렇죠. 많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에 매진해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럼 뒤에 거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앞부분 거는 다 실제로 맞습니다.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24시간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사실 되게 그러니까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만약 하루에 다 한다고 생각하면 네. 그동안 제가 해왔던 것들을 하루에 다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로 시작을 했었고 네. 블로그 글쓰기를 토대로 확장을 시켜나간 구조라서 우선 한 번에 그걸 다 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할 때는 거의 하루에 학교에 있는 시간 외에는 전부 블로그에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처음에는 그랬던 것 네. 같아요. 몇 시간 주무시고? 그때는 한 6시간도 안 잤던 것 같아요. 오? 학교 일 6시간 자는 거 빼고는 다 한 10시간 네. 하고요? 예, 뭐 강의도 찾아 듣고 인터넷 강의도 듣고 그거 다 연습 그게 네. 켜켜이 쌓여 있는 거구나. 그러면 선생님 지금 블로그를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블로그에 그냥 글을 쓰는 것뿐만이 아니고 블로그를 제대로 빌드업하기 위한 강좌, 예. 수강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계속해서 들어가셨다라는 맞아요. 얘기인 거죠. 맞아요. 와. 그때는 그러셨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계속 이제 변화되셨는지 예, 궁금해요. 블로그로 글을 써나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컨텐츠를 만들고 내가 글을 쓰는 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네. 그게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 자기개발적으로도 그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블로그에 있는 것들을 이제는 또 유튜브의 시대잖아요. 영상의 시대잖아요. 넘어가자. 그래서 블로그를 유튜브로 좀 확장시켜보자. 블로그라는 대본이 있으니 네. 그 대본을 가지고 유튜브를 한번 찍어보자. 변환을 맞습니다. 하는 그렇게 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면서 제가 계속해서 컨텐츠 제작에 대한 노하우들이 조금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 투자했던 시간보다는 조금씩 시간이 줄어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원래는 매진 거의 하루에 본업 시간 외에 전부 이제 부업 쪽으로 제가 노력을 했었다면 네. 이제 그 이후에는 아침 시간을 주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새벽 시간 맞습니다. 몇 시에 일어나셨어요? 미라클 모닝?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라클 모닝을 좀 했었는데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이 8시니까 8시 전까지 3시간 동안은 매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와. 저녁 시간에는 워낙 약속들이 생기고 그렇죠. 사회생활도 해야 돼.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있어요. 아예 없습니다. 아이 있으면 더 심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아이 너무 있으면 그럴 것 같아요. 새벽 시간 말고는 없습니다. 새벽 시간도 안 될 수도 있어. 그치. 네. 와 대단하시네. 계속 말씀을 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의 주말에 하루 정도를 투자하고 있고 평일에는 저녁 시간에 이제 강의안을 준비한다거나 또는 네. 선생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강의 시간 빼고는 거의 투자하고 있지 않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이게 진짜 확실히 지금은 약간 균형이 잡힌 것 같아요. 따라하는 생각.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인고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엔잡을 하고 싶은 선생님들이 들으면 결국 하루에 한 10시간은 고생을 하는 시간들이 하루에 10시간까지 1, 2년 네. 어쨌든 몇 시간? 몇 이렇게 시간에 투입? 하는 시간이 확실히. 몇 년이 있어야 되겠네요. 예, 저는 1년 정도로 생각을 하긴 해요. 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이런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할 때 대도서관님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남은 건 사실 한 문장이었거든요. 특정 콘텐츠를 2년간 1년간. 일주일에 2, 3회씩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면 누구나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문장이 써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해보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했던 동료 선생님들이 이제 성과를 내는 과정을 보니까 특정 콘텐츠를 정말로 1년 동안만 네. 좀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 전부 다 성과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야.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너무 공감합니다. 어쩔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진짜. 네. 인고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도 생각나는 게 약간 그 성공이나 어떤 계단의 반열에 가기 위해서 선불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선불제 그 얘기 많이 새겼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멘토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임을 만드신 건지 주변 선생님들 도움을 그러게요? 주시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을 보니까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어떻게 지금 모집 입금 이제는 제가 사실 얼굴을 공개한 인터뷰는 지금 이게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쌤 동네 이런 데서 예, 그때는 이제 실시간 강의다 보니 네. 남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에 진짜 박제가 된다고 할까요? 그런 영상은 지금이 처음인데 제가 처음에는 얼굴 공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움도 있고 해서 거부감을 느껴서 이제 목소리만 등장하는 유튜브를 했었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저를 찾아낸 거예요. 어떻게? 혹시 목소리로? 예, 혹시 선생님이 골목 책방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아, 원래는 퇴근맨으로 아니고 골목 이전에. 책방으로. 제가 원래 네. 책을 콘텐츠로 한 골목 책방이라는 네. 채널을 먼저 운영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다 보니 아, 이럴 거면 그냥 만나서 얘기를 하자. 완전 학교 뭐 동료 선생님이나 이런 건 아니고 예. 한 달이 오. 걸치거나 같이 이런. 이제 다른 모임에서 만난 교사 선생님이신데, 우와. 아, 그래서 러브콜을 보내셔서 예. 만나시고 네. 엔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맞습니다. 와. 그래서 그때 A부터 Z까지 이제 제가 다 설명을 오. 드렸고, 야. 그 선생님의 그런 질문 정리해 오신 것들이나 질문의 수준을 보니까 아, 이분은 진짜 뭘 해도 되실 분이다 해서 진심이시다. 고민이 맞아요. 제가 처음에 했을 때 신사임당님이라는 채널에서 네. 창업 다마고치라는 것을 했었어요. 혹시 알고 뭐 계시나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었어요. 예. 이제 본인이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과정을 옆에 네. 친구를 데려다 하나씩 가르쳐 주는 거였는데, 네. 아, 저도 한번 그런 걸 해보고 싶다. 네. 그런데 이거는 뭐 알리진 않겠지만 네. 그냥 자체적으로 이걸 하면서 아, 이 경험이 만약 진짜 도움이 되면 내가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 이걸 알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서 오. 이제 그 선생님에게 하나하나 다 가르쳐 드렸고, 야. 지금은 오히려 저보다 더 이제 많은 것들을 하고 계세요. 와우. 네. 질투나진 않고요. 아, 약간. 아, 근데 저는 교직이 너무 좋은 게 네. 이렇게 퍼주려고 해요, 항상. 저는. 어. 이런 네, 선한 영향력 플러스 네. 이런 분들 그쵸. 눈물 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 네.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있습니다. 분들 때문에 저희 또 손보쌤이 네. 계속 이렇게 온고잉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네. 하루 일과도 막 지금은 물론 좀 나아지셨지만 아, 어쨌든 네. 그래도 일하고 집에 가서 또 이렇게 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렇죠. 동료 선생님까지 이렇게 도와주면 아, 사실은 뭐 한 1년 정도는 진짜 네. 미친 척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진짜 번아웃 지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 본인은 어쨌든 여기 나오신 건 안 지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혹은 지치는 그 좀 힘든 타이밍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듣고 싶어요. 이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는 슬럼프? 우선 제가 네. 이렇게 엔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이제 저 스스로를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는 항상 환경 설정을 꼭 해두고 시작을 하는 편이어서 장의존적 예, 저랑 똑같은. 절대 스스로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을 많이 투자해서 강의를 듣든 아니면 사람들과 챌린지 형식으로 뭐 콘텐츠 나를 만들기를 묶어두는 하든 어떤 상황으로 요소를? 나를 밀어넣습니다. 제가 임용 준비할 때도 이제 도서관에 도착하는 시간을 정해두고 네. 그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벌금을 내는 시스템을 했었는데, 누구한테 벌금 내요? 이제 저희끼리 통장에 나가서 모아두는 예. 통장으로 근데 간다. 그 효과를 보고 나서부터는 오. 아, 나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환경 시스템적인 설정을 인간이다. 가장 먼저 그렇게 네.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게임, 혹시 메이플 스토리 같은 게임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그 보기만 키우는 캐릭터를 육성 키우는 RPG. 예, 네. 육성형 RPG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게임을 즐기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게임에서 하는 RPG는 재미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저를 키우는 RPG 게임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판 RPG 게임이라고 네네네.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를 사실 블로그든 유튜브든 네네. 다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결과물을 키워나가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와. 지금 본인의 그럼 레벨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레벨이 100이 최대라고 하면 한 네.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겸손하고? 여기에 겸손해. 너무 높으신 네? 분들이 계셔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50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 저 약간 50 기대하면서 질문했는데. 네, 그래서 그런데 그런 재미들과 환경 설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번아웃은 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하면 할수록 기대감도 높아지고 그 기대감에는 사실 결국 실망이 따라오기 마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멈췄습니다. 주변에 더 같이 시작했는데 잘 나가는 사람들 절대 쳐다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비교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고 차라리 그 순간에는 멈추고 저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중간에 학교도 옮기고 뭐 이런 좀 이제 업무도 개인 상당히 적인? 학교에서의 업무가 좀 과중한 업무를 맡게 되는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을 때는 아예 부업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멈추고 나를 좀 지키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리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그런 경험들을 겪다 보니까 이래야 된다라고 네.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맞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여기서 멈춰가는 게 네. 내가 더 오래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사실 기본적으로는 자기 이해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쵸. 어떤 사람과 이렇게 환경 설정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그치, 자발적으로 되는 자기 사람인지 객관화 같은. 그쵸. 그게 조금 기반이 되었을 때 특히나 더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싶네요. 그게 제가 블로그를 기록하면서 많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메타인지가 더 예. 늘어났다는 원래는 안 말씀이신 그랬어요. 거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블로그에 이제 기록들을 하다 보면 네.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이야기를 거기에 적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 그 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아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저런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심리 테스트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저는 A형이거든요. 그래서 아 난 평생 소심한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막상 글을 적고 내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 그런 건 또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감히 선생님의 답변을 추론을 해보면 제가 이런 질문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N잡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좋은 습관을 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네. 정리, 적기? 네, 저는 글쓰기? 사실 글쓰기를 가장 많이 와. 강조를 드려요. 제가 모든 강의를 할 때도 사실 블로그를 먼저 말씀을 가장 처음에 드리는데 블로그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조회수도 얼마 안 되잖아요. 조회수가 심지어 많이 나와도 수익으로 이어지는 건 굉장히 적은 미미한. 부분이라서 네. 그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말씀드리진 않고 사실 누구나 이제 콘텐츠 제작이라는 건 경험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게 글쓰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상 편집이나 뭐 다른 것들보다는 무조건 글쓰기로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글쓰기는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내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라든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키워주는 그런 플랫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추론했네. 블로그. 글쓰기. 근데 글쓰기. 사실 플랫폼이 사실 많은데 블로그로 글쓰기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단순히 노트 앱에 기록을 하는 네. 걸 많이 추천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남에게 보이지 않는 글은 단순히 일기로밖에 남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타인에게 공개되는 글을 많이 써봐라. 그렇게 아. 되면 실력이 훨씬 는다라는 그것을 책에서 읽고 실제로 아 그럼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사실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만큼 효과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렇게 쓰는 한 명이라도 누가 볼 것 같으면 좀 더 정성 들이는 거 맞습니다. 아니면 아 오늘 쓰기 귀찮은데 해도 쓸 것 같긴 해요. 좀 그쵸. 그것도 어느 정도 환경 설정이 어, 되고요. 그쵸. 그런 거 있을 네. 것 같아요.